68세 할머니의 연애 편지, 75세 남편의 대답.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68세의 김미숙 할머니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펜을 쥐고 있었고, 앞에는 연분홍색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여보, 당신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당신은 경제학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문학 서적을 찾고 있었어요. 우연히 같은 책장에서 마주쳤을 때, 당신이 먼저 미소를 지어주었죠. 그녀의 남편 박정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의사는 앞으로 몇 달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숙은 매일 병원을 방문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로 집에 남아 있었다. 정호 씨,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내가 당신을 처음 보고 느꼈던 그 설렘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요. 68세가 된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미숙은 잠시 멈추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만들었다. 정호가 좋아하는 보이차였다.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했지만 곧 함께 마실 날을 기다리며 참았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편지를 이어갔다. 어제 우리 딸 수진이가 왔었어요. 손자 민수도 함께 왔는데 민수가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매번 당신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미숙이 이 편지를 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정호의 주치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정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정호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죠. 미숙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썼다. 그런데 정호 씨, 내가 당신에게 숨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만난 지 6개월 후에 사랑에 빠졌다고 했지만 나는 첫눈에 반했어요. 그때 당신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미숙은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다. 전화기를 들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미숙 님이신가요? 박정호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빗속을 뚫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다. 병원에 도착한 미숙은 급히 정호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미숙아, 왔구나. 정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미숙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정호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급하다고 해서 놀라서 왔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좀 열어봐. 미숙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내 사랑 미숙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내가 수술 받기 전에 썼어. 혹시 못 깨어날까봐.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 미숙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거나 혹은 깨어났지만 당신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일 거예요. 미숙아, 나도 당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어. 사실 나는 당신보다 먼저 남산 도서관에서 당신을 봤어. 당신이 도서관에 오기 일주일 전부터 나는 매일 그곳에 갔어. 처음 당신을 본 날, 당신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햇살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계속 당신을 훔쳐봤어. 그리고 일주일 후, 내가 이번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줘. 당신과 함께한 45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마워.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아,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의사가 내 상태에 대해 말했어.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미숙은 놀라서 정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어.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매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미숙은 가방에서 자신이 쓰던 편지를 꺼냈다. 나도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아직 다 쓰지 못했지만. 정호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숙아, 우리 참 바보 같네?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서로에게 할 말이 많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병실의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포근했다. 그날 이후 미숙과 정호는 매일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때로는 짧은 메모였고 때로는 긴 편지였다. 그들은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의 마음을 전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정호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살고자 하는 의지였을까? 어쨌든 정호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정호가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아, 내가 퇴원하면 우리 다시 신혼여행을 가자. 45년 전에 갔던 제주도로. 정호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미숙은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좋아요. 가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천천히 둘러봐요. 2달 후, 정호는 기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을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퇴원하는 날, 정호는 미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다. 45년 전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한 내 사랑 미숙에게 75세 정욱.
정호 씨. 미수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인생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사랑하며 살자. 내가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 또 뭐예요? 사실 내가 처음 당신을 본 건 도서관이 아니야. 대학 축제 때였어.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했어. 그때부터 당신이 자주 가는 도서관을 알아내서 매일 갔던 거야. 미숙은 놀라서 정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우연이 아니었네요. 운명이었지. 내가 만든 운명?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정호 씨, 우리 내년에는 유럽으로 가요.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자. 파리에서 에펠탑도 보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도 타자. 약속해요? 약속해. 그들은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계속 걸었다. 68세와 75세. 누군가는 늙었다고 할 나이였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편지 교환은 계속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베개 밑에 짧은 편지를 놓아두었고, 때로는 냉장고에, 때로는 거울에 메모를 붙여두었다. 어느 날 손자 민수가 놀러왔을 때, 그들의 편지를 발견하고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매일 편지를 써요? 같이 사는데.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야,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란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해야 해. 정호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그래, 민수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표현해. 후회하지 않도록. 그의 겨울. 75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미숙, 당신과 함께한 45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라고 대답할게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그들의 딸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다. 엄마, 아빠,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미숙과 정호는 다시 편지를 주고받았다. 미숙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호 씨, 오늘 당신이 다시 프러포즈했을 때 나는 23살의 새색시가 된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나를 여전히 사랑해줘서, 여전히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정호의 답장은 이랬다. 미숙아, 내가 더 고마워.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이듬해 봄, 그들은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미숙이 물었다. 당신과 더 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 미숙이는? 나도 똑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관광객들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호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그림 그리기였다. 그는 매일 미숙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요리하는 미숙, 책 읽는 미숙, 정원을 가꾸는 미숙.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예술이었다. 왜 갑자기 그림을 그려요? 미숙이 물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은 더 특별하잖아. 미숙도 이에 질세라 시를 쓰기 시작했다. 정호를 향한 사랑의 시들이었다. 때로는 짧은 하이쿠였고, 때로는 긴 서정시였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시회를 제안했다. 75세 할아버지의 사랑 그림전과 68세 할머니의 사랑 시화전을 동시에 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연인들부터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보며 감동받았다. 한 젊은 여성이 미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잃지 않고 살고 싶어요. 미숙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단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는 노부부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해 가을, 정호와 미숙은 결혼 46주년을 맞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준비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단둘이서 처음 만났던 남산 도서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미숙아, 46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정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보물 1호야. 미숙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정호가 처음 준 연애 편지였다. 나도 이걸 아직 갖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4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 그대로였다. 식사를 마치고 남산을 올랐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미숙아, 우리 여기서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매년 이곳에 오자.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좋아요. 약속해요.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댔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미숙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가 직접 만든 책이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정호가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정호 씨, 이걸 언제 만들었어요? 어느 날, 미숙이 정호에게 제안했다. 우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들은 지역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다. 미숙은 요리를 해서 나눠주고 정호는 말벗이 되어 주었다. 봉사를 하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호 씨, 우리가 함께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우리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자. 봉사활동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 자신도 더 행복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숙은 정호의 건강을 위해 더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미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아직 멀쩡해. 알아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래오래 함께하기로. 정호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지낼게. 그 일이 있은 후, 정호가 갑자기 멈춰 섰다. 미숙아, 내가 만약 먼저 간다면? 그런 말 하지 마요. 들어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우리 함께 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정호는 미숙을 안으며 웃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해 여름, 그들은 손자 민수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민수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정호와 미숙은 뿌듯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민수야. 하지만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랑도 해. 할아버지처럼.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정호와 미숙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자녀들은 놀랐지만 곧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엄마, 아빠,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장학재단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정호미숙 사랑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첫 장학생이 선발되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정호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법도 배우세요. 사랑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미숙도 덧붙였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학생들은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받았다. 한 학생이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정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미숙이 대답했다. 매일 새롭게 사랑했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으니까요. 그해 가을, 그들은 금혼식을 맞았다. 50년 반세기를 함께한 것이다. 자녀들이 준비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파티장에는 그동안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인생이 한눈에 보였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파티가 끝난 후 정호와 미숙은 단둘이 정원에 앉았다. 가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미숙아, 우리 참 잘 살았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래, 100살까지 함께 살자. 좋아요. 약속했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돌보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다. 어느 겨울날 미숙이 감기에 걸렸다. 정호는 밤새 그녀를 간호했다. 정호 씨,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아니야, 내가 돌봐야 해.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미숙은 정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며칠 후 미숙은 회복되었고 이번에는 정호가 허리를 다쳤다. 미숙이 정성껏 간호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나이가 됐네요. 그게 부부야. 아플 때 서로 돌보는 것.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봄이 오자 그들은 다시 남산에 올랐다. 작년보다 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정호가 말했다. 미숙아,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해 여름, 그들은 제주도를 다시 찾았다. 5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정호 씨,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까요? 좋지.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여름마다 와요. 우리만의 여름 별장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조개껍질을 주웠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의 이야기가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영원한 사랑, 정호와 미숙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감동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썼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보고 제 남편과 화해했습니다. 이혼 직전이었는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호와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올해는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4대가 함께 모인 자리였다. 정호가 건배사를 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들고 축배를 들었다. 미숙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파티가 끝난 후
막내 손녀가 미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그들은 새로운 한 해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 후 정호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미숙과 함께한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조금씩 써 내려갔다. 왜 갑자기 자서전을 써요? 우리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언젠가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은 남아있도록. 미숙도 정호를 도왔다. 함께 옛 기억을 더듬으며 잊고 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되살렸다. 봄이 오자 정호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좀 더 심각했다. 의사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에서 정호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숙아,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매일 올게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살까지 함께하기로. 정호는 약하게 웃었다. 그래, 약속했지. 꼭 지킬게. 미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도시락을 싸서 가고 정호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말했다. 미숙아, 우리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무슨 소리에?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다시 하고 싶어. 이 병원복을 입고서라도.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요. 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작은 결혼식이 준비되었다. 의사, 간호사들이 하객이 되어 주었고 병원 원목이 주례를 서주었다. 휠체어에 앉은 정호와 그 옆에 선 미숙.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약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작은 병실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참석한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정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다. 의사들도 놀랐다. 또 한 번의 기적이었다.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여름이 되자 정호는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정호는 미숙을 꼭 안았다. 미숙아, 집이 최고야. 당신이 있는 곳이 최고야.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마요. 제발. 노력할게.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마지막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의사는 반대했지만 정호와 미숙은 고집을 부렸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가고 싶어요. 결국 의사도 허락했다. 단, 짧은 일정으로. 파리에서 그들은 세느강을 따라 걸었다. 느리지만 행복한 걸음이었다. 미숙아, 고마워. 뭐가요? 나와 함께 늙어줘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미숙은 정호의 팔에 기대며 말했다. 저도 고마워요. 날 선택해줘서. 날 끝까지 사랑해줘서. 에펠탑이 반짝이는 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세상의 모든 빛보다 그들의 사랑이 더 빛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호는 자서전을 완성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미숙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들이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당신을 찾아가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정호가.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프러포즈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일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호와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랑을 낳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올해는 유난히 추웠다. 정호와 미숙은 따뜻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정호 씨, 우리 첫눈 오던 날 기억나요? 당연하지. 당신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 너무 예뻤어. 그때 당신이 눈사람을 만들어줬죠. 그래. 그리고 당신이 눈사람에 내 모자를 씌워줬지. 두 사람은 추억에 잠겼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안에는 사랑이 내리고 있었다. 새해가 다시 왔다. 정호는 79세, 미숙은 72세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여전히 함께였다. 미숙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 넘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봄이 오자 그들은 또 남산에 올랐다. 이제는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턱에서 쉬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더 힘들겠지. 그래도 오자. 기어서라도. 좋아요. 약속해요. 그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속도는 느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다. 그해 여름,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다.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미숙은 정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정호 씨, 일어나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제주도도 가야 하고 손자 결혼식도 봐야 해요. 기적처럼 정호가 눈을 떴다.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숙아, 미안해. 미안하지 마요. 그냥 나아요. 제발.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호는 미숙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내 영원한 사랑 미숙에게.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정호가. 편지를 읽은 미숙은 정호를 꼭 안았다. 정호 씨, 가지 마요. 아직 안 돼요. 정호는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숙아,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며칠 후, 정호는 미숙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호가 살아생전 베푼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미숙은 정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정호 씨, 당신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춥고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고마웠어요. 날 사랑해줘서, 함께 늙어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서,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영원히. 미숙은 정호가 좋아하던 장미 한 송이를 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정호가 떠난 후에도 미숙은 그와의 약속을 지켰다. 매일 밝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장학재단을 운영했다. 정호가 그린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수익금은 모두 기부했다. 1년 후, 미숙은 정호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분홍색 편지가 들려 있었다. 정호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당신과의 약속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혼자 보내는 첫 기념일이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당신이 없는데도 당신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필 때마다 당신을 느껴요. 우리 손자가 결혼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그날이 왔어요. 신부가 너무 예뻤어요. 당신이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정호 씨, 저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이 그리워요. 함께 늙어가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하지만 울지 않을게요. 당신이 싫어하니까. 대신 웃으며 살게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곧 만나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사랑해요. 미숙은 편지를 묘비 앞에 놓고 일어섰다. 하늘을 보니 정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미숙도 정호 곁으로 갔다. 평화로운 아침, 잠든 듯 편안하게.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미숙은 정호의 옆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영원한 사랑, 정호와 미숙.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함께?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매년 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남산 도서관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사랑은 나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많은 연인들이 그곳을 찾아 사랑을 맹세했다. 그리고 정호와 미숙처럼 영원히 사랑하기를 소망했다. 그들의 집은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다. 그곳에는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정호가 그린 그림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방문객들은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았다. 한 방문객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호 할아버지와 미숙 할머니,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빛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은 계속 운영되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그들 모두는 정호와 미숙의 사랑 정신을 이어받았다. 어느 날, 한 장학생이 졸업식에서 말했다. 정호 할아버지와 미숙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호와 미숙의 사랑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랑을 피워냈다.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들의 증손자가 남산 도서관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연인의 손이 잡혀 있었다. 여기가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처음 만난 곳이야. 정말 로맨틱하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오래오래 사랑하자. 응, 약속해. 두 젊은이는 도서관 앞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아직 사랑을 찾고 있는 이들의 희망 속에서. 사랑은 늙지 않는다. 정호와 미숙이 그것을 증명했듯이